저는 그 꿈을 이루려고 계속 끝까지 도전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뭐 프로야구 선수가 됐고 또 많은 기록을 깰 수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 항상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제가 너무나 하고 싶어 했던 거였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즐기면서 해서 저에게 굉장히 행운이었죠. 가끔은 힘들기도 하겠지만 꼭 그 힘든 감정을 이겨내고 꼭 자신만의 그 커다란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을 위해서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루하루 매일매일 게을러지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항상 결과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꿈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닝와이드 겨울방학 특집, 겨울방학이 우리 아이를 바꾼다. 자, 시작하면서 각계를 대표하는 우리 아이들의 멘토가 될 만한 분들의 인터뷰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이들이 방학을 맞아서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방법을 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도 아주 빛나는 분들 많이 모셨거든요. 네. 자, 먼저 오늘 특별히 서남수 교육부 장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다음은요, 자녀 교육에 아주 소문이 자자하신 분이죠. 설수연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분이세요. 예. 김현대우신 따루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걸리 생각나요. 예. 자, 그리고 뭐 저희 모닝와이드 식구입니다. 성우 안지현 씨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34.4%나 전혀 꿈이 없다라고 아. 답을 했다고 해요. 예, 안타까운 정말 일이죠. 걱정인데요. 뭐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설수연 씨도 초등학생 자녀를 두셨잖아요. 요즘 네. 아이들 어떤가요? 요즘 아이들 사실 아이들이 정말 바쁘죠.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고 지금 이제 그렇죠. 방학이다 보니까 방학엔 더 바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챙겨주느라 엄마들은 정말 더 바쁘고 꿈을 방학이 더 생각할 싫어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심지어 다른 집 아이들을 볼 때도 쟤는 꿈이 뭐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는 어느 학원을 다니고 있지? 네. 엄마의 관심사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 난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아이의 꿈을 좀 끄집어내줘야지 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노력을 아유, 매일 생각하고 갖고 절감합니다.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막연한 꿈을 꿨던 분들 많은데요. 요즘은 좀 다릅니다. 아이들이요, 자신의 꿈을 벌써 발견하고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입시 준비로 한창 책만 들여다볼 16살. 하지만 벌써 자신의 재능을 찾아 입시보다 꿈에 더 열중한다는 아이가 있답니다. 자, 과연 어떤 재능일까요? 되게 언어 쪽으로 머리가 뛰어난 것 같아요. 외국어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5개 국어 할 줄 알아요. 16살 소녀 여림이는 정말 5개 국어가 가능한 걸까요? 실제 각 나라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I've been trying to learn how to dance like Psy. Think you can teach me? So basically, you should move like really in freestyle. Really freestyle? Like jump out really really comfortably and 北京、上海和哈尔滨。我最喜欢哈尔滨，因为哈尔滨有冰灯，冰灯非常美丽。Quiero ir al motorhome, al baño público. ¿Qué traje de baño llevo? ¿Una pieza o dos? No traje de baño. ¡No traje de baño! Es normal. Somos mujeres. Que penses de ce film? Le mot entre les profs et l'étudiant était trop touchant. هل تعرفين الشيخة ميتة المكتوم؟ لقد اشتركت في أولمبيك وكانت جيدة. 관심 있는 외국어가 생기면 익힐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여림이. 언어 심화 학습 중 아랍어를 신청한 학생은 전교에서 단 한 명, 여림이뿐이랍니다. 실제로 그 해당 국가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혼자 독학을 했다는 것이 남다른 거죠. 여림이의 취미는 서울 속 세계, 이태원을 나들이 하는 건데요. 외국어를 즐기라며 부모님이 알려준 비밀 학습 장소입니다. 그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은 노트. 아마 막 달걀 후라이 막 이런 거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집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메뉴판 중에서 좀 해석 조금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것들 찾아봐서 집에 가서 더 조사해보려고.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많은 세계 언어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된 것 같아요. 부러워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발로 뛰어 자기만의 단어를 만든답니다. 여림이의 두 번째 비법은 하나의 글을 이용해 5개의 언어를 얻을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인데요. 제가 공부하는 한 방법인데요. 제가 외우고 싶은 시나 글귀 같은 거 창문에 붙여놓고 틈틈이 다른 외국어들로 번역하고 있어요. 여림이는 이렇게 매주 하나씩 명연설문이나 시 한 편을 선정해 5개의 외국어로 번역한 후 창문에 붙입니다. 좋은 글로 감수성도 키우고 외국어도 즐긴다는데요. 이건 역시 부모님이 귀띔해준 외국어 즐기는 비법. 부모님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법보다 외국어를 스스로 즐기는 법을 가르쳤다는데요. 의미를 붙이는 방법이군요. 공부하고 있어? 뭐 특별히 언어에 대해서 공부시킨 건 없지만 좋아하고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림이는 어릴 적 구구단을 외웠던 방식을 떠올려 생소한 단어를 익숙한 노래에 맞춰 부르곤 합니다. 영화를 볼 때 처음에는 자막 없이 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고 두 번째는 자막과 함께 확인하면서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통해 학습한 단어를 기억하며 다시 자막 없이 즐기는 것. 이것이 여림이의 3번 보기 법칙입니다. 제가 나중에 더 발전된 통번역기를 개발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독일의 시인 실러는 예술 작품은 그 자체로서 충분하다. 자체 속에서 완성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소재로 예술을 완성한 이 화가는 누굴까요? 능숙한 분놀림, 과감한 손터치까지 자유자재인 화가는 바로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이인후. 그림이란 제 친구예요. 인후의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처럼 빛의 활용이 뛰어나 시선을 압도하기도 하고 피카소처럼 입체감이 살아있습니다. 올해 나이 10살 이인후 군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은 전시회를 열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인후의 재능을 엄마는 언제 발견했을까요? 한 3살 때 정도 안 것 같아요. 인후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떤 자동차와 산을 그렸는데 굉장히 입체적이고 원공감 있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인후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유롭게 그릴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엄마. 그리기가 끝나면 비로소 아이에게 질문을 꺼내는데요. 질문은 주로 주제 선정과 재료 선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세상은 둥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그렸어. 왜 세상은 둥글까? 평화로워야 되잖아. 아, 평화로워야 돼? 응. 그 그림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인후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이라든지 표현력 그리고 사고력이 조금만 더 꺼낼 수가 있거든요. 엄마의 이런 노력은 인후가 그림을 그릴 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후의 그림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제목이 과거 시험에 나그네 과거 시험. 와, 동서양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실력. 과거 시험을 마치자 좀 힘들어서 여행을 좀 떠날까 생각했어요. 올라가다. 인후의 표현력은 섬세한 그림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인후의 영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순간을 포착하면 그 자리에서 노트를 펼치고 그림 산매경에 빠지는 인후. 상상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인후만의 비법입니다. 오늘 두 친구의 미션은 강아지 자유롭게 그리기. 같은 소재로 인후와 또래 친구는 어떻게 다르게 그릴까요? 10살 또래 아이들의 기본적인 순서는 강아지의 외형을 먼저 그리고 색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후의 그림을 볼까요? 좀 특이합니다. 그림을 시작하는 순서가 거꾸로인데요. 점을 찍고 선을 긋기 시작하더니 전체 안에 하나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인후가 느낀 강아지의 모든 것이 이 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붓의 놀림 또는 색의 선정, 화면의 구성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성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네, 모네, 빈센트 반 고흐, 피카소 그림 속에 있는 특징을 모두 합쳐서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내 아이의 숨은 재능,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엄마의 섬세한 관찰력이 아닐까요? 네. 엄마가 그 역할을 꺼집어냈다는 게 저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인후의 그림을 보고 나니까 예. 저희 집 애들은 지금까지 오징어를 그리고 있었네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징어를 잘 그리면 되죠. 그렇죠. 예. 저도 그것도 사실 대단한 뒤에서 거예요. 지켜보기만 했는데 예. 지켜봤는데 그냥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정말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아이의 꿈은 뭔지, 우리 아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건 뭔지 이걸 잘 끄집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엄마들의 부담감이 참 그것 때문에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러게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네. 자, 우리 따루 씨는 핀란드에서 학교 다니셨잖아요. 네네. 거기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쵸, 좀 다르죠. 아까 예. 이제 비주얼 보니까 진짜 한국 엄마가 대단하다. 진짜 그냥 핀란드 엄마는 저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가정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학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 학교가 공부를 위한 곳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을 설계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한국에서는 정답인 너무 것 같은데요. 공부에만 열정을 그렇죠, 할 때 그렇죠. 어린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거든요. 네. 마음껏 꿈꾸는 아이들의 표정은 어떤지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꿈도 찾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열심히 받아줘야지. 수업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도 아쉬울 정도로 되게 수업이 재밌어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이 36만 명에 이르는 지금. 하지만 이곳 아이들은 학교가 매우 즐겁다고 하는데요. 그 답을 찾으러 대구의 한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정말 많은 꿈을 꾸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함께 우리 친구들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데요. 바로 꿈 발표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 꿈은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은 이유는 다양한 홈쇼핑 전문 채널에서 아이들 수만큼이나 다양한 꿈들.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저마다의 꿈을 찾았기 때문이라는데요. 패션 디자이너가 꾸민 수민이. 아니 수업 시간인데 어디를 가나 했더니 아이들이 간 곳은 다름 아닌 의상실. 열심히 3일 동안 해봐. 네. 새 아이는 3일 동안 직업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올라올 때는 처음엔 판사였는데 이번에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그냥 디자인 쪽에 더 흥미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 학기 동안 총 58가지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학교. 이런 경험들로 아이들은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도 활기가 넘칩니다. 재미있는 마술을 응용한 수학 시간.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 한 학기 동안은 시험이 없고 이렇게 체험 위주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 시간에 표정이 무표정하거나 공부가 즐거워요. 졸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학생들의 표정이 좀 밝아지고 활동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학생들의 꿈 찾기에 보탬이 되고자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실에 들어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현빈 닮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만큼 뭐 아이돌 인기가 부럽지 않은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는 꿈이 뭐예요? 패션 디자이너. 오늘 이제 이 아저씨 패션 어떻습니까?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네, 좋아요. 꿈이 혹시 따로 있어요? 아직 없어요. 다 하고 싶어서. 한 세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혹시? 갑자기 궁금해지네. 판사도 하고 싶고, 요리사도 하고 싶고, PD도 하고 싶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연관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제 아나운서를 꿈꾸게 된 건 여러분보다 상당히 늦은 나이였어요. 고등학교, 그것도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 이 중에서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아, 그래요? 아나운서 꿈꾸고 있어요? 좋잖아. 느낌 좋잖아요. 봐. 공부도 발표도 반에서 1등이라는 엄친아 준영이. 하지만 꿈이 없었는데요. 얼마 전 꿈이 생겼답니다. 꿈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준영이의 모습은 자유학기제를 우려했던 부모님의 생각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해서 반신반의 걱정도 많이 했어요, 솔직하게. 시험이라는 과제가 배제되고 하니까 공부에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준영이 같은 경우는 정말 행운아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너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또 다른 학교. 선택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있었는데요. Which side of the road do you guys drive? Who is your favorite singer?
미술, 영어, 체육, 과학 등 총 10가지 수업 중에 아이들이 선택해서 듣는 방식입니다. 아이들의 선택 기준은 홀랜드 진로 발달 검사. 기업형, 실제형, 예술형, 탐구형, 관습형, 사회형 총 6가지 유형의 검사 결과를 참고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체계적이네요. 재능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더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고 학생 입장에서는 더 이제 재미있는 자신에게 맞는 맞춤식 수업을 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예술형의 예인이 음악과 국어 선택 프로그램을 통해 작사가라는 꿈을 찾았다는데요. 제가 관심을 더 가지고 적성에도 맞고 그러니까 꿈에 더 가까워진 것도 같고 노력을 뭐뭐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됐어요. 꿈이 생긴 후 예은이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좀 원하는 대로 그냥 제 말에 많이 움직여서 치우쳐서 많이 사는 편이었거든요. 엄마가 원하는 직업이니까 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가 꿈을 갖고 이제 원하는 것도 자기한테 맞는 것도 이제 찾아가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생기자 자신감도 더 생겼다는 예인이 이게 제가 동물의 사육제라는 노래에다 가사 붙인 거거든요. 네, 되게 칭찬받았어요. 잘 썼다. 미래의 멋진 작사가의 모습 기대해봐도 좋겠죠? 나는 20년 후에는 유명한 작사가가 되어 거리를 걸을 때 내가 작사한 노래가 쉽게 나오는 그런 유명한 작사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미래 일기네요. 꿈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 아이들. 아직은 작은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 큰 열매를 맺길 바라며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일단 자신감도 생기고요.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참 장점인 것 같네요. 네, 보기 좋네요. 사실 저도 보통 아이들의 꿈은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면 좀 아프다. 누가 의사 선생님 돼서 엄마를 고쳐줄래? 강요를 하죠, 강요를. 유도를 하면서 그 정도면 나중에는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의사 선생님 하라니까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저 화면을 보면서 정말 자기 꿈을 찾고 체험을 해보는 건 참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재미 위주로 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제가 저 또래 엄마라면 다른 학교는 벌써 입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아이만 처지는 건 아닐까. 불안할 수 있어요. 이런 불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유학기제가 뭔지 굉장히 더 궁금해져요. 네네. 자유학기제가 뭔지요. 제가 좀 편안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아이들 적성을 찾아주고 행복한 학교 생활까지 만드는 자유학기제. 현재 42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상태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인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2016년 자유학기제 역시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는데요. 자유학기제로 인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바로 점심 후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활동들입니다. 진로, 동아리, 예체능, 선택 프로그램 총 4가지 분야로 나눠진 활동들. 그 첫 번째 진로 탐색 활동이죠. 원하는 진로를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꿈을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연극, 오케스트라 등 여러 수업을 개설해 진행합니다. 함께 이뤄낸 성취감을 맛보기 위한 이 활동. 예체능 활동은 기존의 체육 수업과는 달리 전문 선생님을 초빙해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는데요. 예체능 활동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예체능을 통해서 상상력이나 창의력까지 함께 해나갈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작용할 수 있겠다. 본인의 관심과 적성에 맞춰 원하는 프로그램을 택하는 선택형 활동. 꿈이 없던 친구들도 진로를 생각하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꿈이 없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꿈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기존의 주요 교과 수업이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기존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들의 흥미를 붙잡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수학 수업도 마술을 접목해 그 원리를 배우니 재미있을 수밖에 없죠. 평가 방식도 달라집니다. 기존의 지필고사를 벗어나 내신 반영이 되지 않는 서술형 평가가 주를 이루는데요. 비록 내신 성적에 들어가진 않지만 수업 시간 동안 스스로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열심히 수업 활동지를 작성해 제출하는 건 물론이고요. 프로젝트 발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에게 참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저 앞에서도 소개를 잘해 주셨어요. 예.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교 그러면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보고 네. 기말고사 보고 이 시험밖에 생각이 안 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요번에 이 세계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제일 높은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문제는 뭐냐면 네. 아이들이 어떤 학업에 대한 흥미도라든지 예. 중요하죠. 네, 뭐 이 학교에 대한 학교 생활의 부담감도 있고요. 행복감 이런 게 네. 너무 낮아요. 네. 저희 애가 안 그래도 초등학교 4학년이라 딱 바뀌는 시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애가 셋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아직 너무 어리거든요. 네. 중학생들 사실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 쟤네들이 뭘 알까 싶은 생각도 많고 저 나이에 진로를 탐색하기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중학교 때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절에는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 막연하고 예. 좀 낭만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당장 대학 입시라는 큰 관문이 있으니까 사실 그게 더 급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쯤 됐을 때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꿈이 연결어가기 시작할 때 또 사춘기를 겪을 때 이럴 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예. 이런 걸 찾아가면서 자기의 꿈을 만들어 가다 보면 그것이 아주 그 뒤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갈 때도 상당히 그 자기의 진로와 관련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한 게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기간에는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내신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또 놀게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거든요. 큰 고민이죠. 그렇죠. 예.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노는 걸 참 싫어하세요. 네. 예. 어떤가요, 장관님? 네, 그 지금 아주 정말 좋은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라는 것은 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정한 공부라는 것은 네. 정말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걸 찾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예. 너무 우리가 지난 한 5, 60년 동안 입시 위주 교육, 시험 위주의 교육에 이제 절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마치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는 것만이 공부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예. 이제 벗어나서 정말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자 하는 것이 지금 이 자유학기제의 기본 목표입니다. 네. 예. 엄마들이 먼저 좀 개념을 바꿔줘야 되겠어요. 맞아요. 예. 설수영 씨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에게 꿈을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네네. 아이고 여기 아프니까 네가 좀 의사를 해라. 의사가 되라고. 예. 예. 그래서 이런 취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네 재능을 잘 발견하고 의사가 되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어떤 분이 또 질문을 갖고 계시는지요?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되는 수시 평가를 이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수시 평가를 보지 않았을 때 애들의 성적을 어떻게 평가를 해줄 거고 그 기준은 뭔지 네. 너무 궁금합니다. 평가 방법이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이 자유학기제의 성적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가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선생님들이 그 다양한 방식으로 주로 서술식으로 그렇게 평가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도 궁금하신 학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예, 예. 제가 학부모님들께 설명보다는 화면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 예전보다 활기찬 수업 시간, 수업 평가도 꾸준히 이루어지는데요. 매 수업 후에 제출하는 활동지에는 선생님의 코멘트는 물론 친구들이 적은 평가 점수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활동지를 바탕으로 학교마다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확인합니다. 그 평가 항목도 여러 가지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아이들 성취도가 떨어지지 않게 꼼꼼히 관리합니다. 거 하나하나들을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그런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기 말 평가를 보면 학생들 이름 옆엔 점수나 등수가 아닌 선생님의 코멘트가 자리 잡았습니다. 예. 네. 굉장히 아시겠죠, 세부 이제 좀. 항목들이 있어요. 일단 취지가 참 예. 좋아요. 점수로 사람을 이렇게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기록서로 서술형으로. 네, 여러 각도로. 예. 자,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취지나 이 평가 방식 마음에 드시나요? 교과학습이나 시험이 줄어들다 보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불안해하면서 이제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그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네. 저희가 그 연구 시범학교를 통해서 이걸 운영을 하다 보면 예. 사교육을 더 많이 했다거나 이런 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요. 예. 오히려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학급에서 시험 점수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예.
공부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아침마다 네. 학교 보내는 게 아주 참 어려운 일이죠. 일이었는데. 저 정말 싫었어요. 예, 근데 아이들이 오히려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하고 예. 이러니까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정말로 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싶은 거 이걸 그렇죠. 찾아내주고 그걸 밀어주는 쪽으로 가면 예. 학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공부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건 우리 학부모님들은 지금 걱정이 좀 있어 보이긴 하시는데 화면을 통해 본 아이들 표정을 보면 어떠세요? 너무 밝잖아요. 그럼요. 예. 네. 아이들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뭐 걱정이 된다거나 사실 학업 성취에 대해서 약간 흥미를 일으킨다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이 제도가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선생님들이 주로 아이들을 학습을 시키고 아이들 전체를 관리하는 우리나라 학습 시스템상 예. 그 아이들의 아무래도 그 교육의 질이라든 게 선생님한테 좀 국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부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좀 키울 만한 어떤 지원이나 대책 같은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질문이셨어요. 전문적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전문가적인 말씀이세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자유학기제 연구시범학교를 하면서 정말로 처음에 어느 정도 기대를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선생님들 중에는요, 이게 선생님들이 사실 종전에는 시험 준비만 하게 가르치면 됐는데 이렇게 아이들의 흥미를 끄집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업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우면서도 그렇게 해서 가르쳐 보니까 요즘 이 연구시범학교의 선생님들이 정말 신이 나서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저희가 이런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그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 선생님들이 스스로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교육적인 본질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계속 장려를 할 생각입니다. 학부모님들도 궁금한 게 많고 걱정도 많겠지만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요. 예, 우리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지금 궁금한 게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들어볼까요? 자, 이번 자유학기제를 통해 요리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는 조하연 학생. 이번 학기 동안 학교에서 다양한 요리를 배우고 익혔답니다. 이 학생이 교육부 장관님께 질문이 있다는데요. 이번 자유학기제를 통해 요리를 배우게 돼서 정말 즐거웠고요. 자유학기제가 끝나면 공부만 해야 돼요. 요리는 더 할 수는 없나요? 아쉬운 모양이네요. 어떠십니까, 선생님? 네.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반응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 학기밖에 안 합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실은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의 한 학기에서 시작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 입시위주 교육으로 물들어 있는 교육 풍토를 전부 이제 바꿔놓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기에도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런 요리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확산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얼마든지 대답이 됐네요. 또 다른 루트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창구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방학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고민이 뭘 하고 놀까? 예,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탐구생을 딱 하나만 했으면 됐어요. 설시현 씨는 이번 방학 때 아이들하고 좀 좋은 계획 세우셨어요? 이번 방학 때 정말 저 반성 많이 하고 있는 게요. 네. 학원 스케줄을 짰어요. 그래서 지금 예. 전화해서 그렇게 이 스케줄 다 된다니까요. 취소시키고 네.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 손발이 막 따가울 정도로 꽁꽁 그 언손으로 눈 다시 뭉치고 하면서 놀았던 맞아요. 기억밖에 없는데 예. 네. 좀 미안한 생각도 드네요. 본인은 다 노시고 네. 아이들은 그렇게도 안 학원에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 네. 딸애 씨는 뭐 하고 노셨어요? 아, 방학 때요? 네. 잠만 잤어요. 일단은 한 10시나 11시까지. 아,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이 사실 잤나요? 예. 일찍 일어나는 거 싫어하거든요. 특히 중학교 때. 아, 예. 정말 싫어하고요. 그리고 여기 방학 때 숙제를 준다면서요. 네. 왜 줘요? 주면 안 돼요. 숙제 없어요, 그러면? 없죠. 절대 없어요. 이야. 숙제가 없어요? 하나도? 방학 동안 할 숙제가 하나가 없어요. 일기 써야 되는 거 그런 거 숙제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전혀 한국 다르네요. 사람들한테 방학이란 건 그거잖아요. 야, 네. 성적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맞아요. 자, 이번 기회에 네가 정말 열심히 해서 앞질르는 거야. 항상 이게 방학이 이렇게 뭐 예습하거나 복습하는 기회로 이용을 많이 맞아요. 했었는데 네. 부모님들의 생각이 가장 먼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장관님.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은 아이들의 첫 번째 선생님이다. 네.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지금 좀 오해가 있는 게 첫째는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노는 것도 어렸을 때는 그게 학습 과정이거든요. 예.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꿈과 끼를 최대한 키워주는 그런 교육으로 가자 하는 취지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놀면서 공부하는 게 이게 입력이 안 됐었거든요. 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정말 잘 놀고 잘 공부하면서 애들 끼도 찾을 수 있는 거를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죠. 겨울방학이 많이 긴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에요. 겨울방학 엄마들의 고민을 날려줄 방법 알려드립니다. 한국과 학업 성취도 지수를 앞다투는 나라 핀란드. 하지만 평균 9시간을 공부하는 한국에 비해 핀란드의 공부 시간은 4시간. 그 비법이 뭔지 4남매를 키우는 삐리따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 집의 4남매도 겨울방학을 맞았는데요. 학원이 없는 나라 핀란드. 대신 가족과 대화가 많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공부보다 유익하다네요. 매일 저녁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오랜만에 듣네요. 이처럼 핀란드에서는 사교육보다는 아이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밀착된 가정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매일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 교육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부모들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찰을 우선 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로 우리 아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 아이의 미래는 어느 쪽으로 잡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성적보다는 아이, 개개인을 바라보는 핀란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로봇에 집중한 영빈이. 하지만 엄마는 이 집중력이 반갑지 않다는데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밥 먹으라 해도 이게 간식도 어쩔 땐 간식도 안 먹고 계속 하거든요. 이번엔 피아노에 집중하기 시작한 영빈. 유빈아 뭐 마시고 싶은 거 없어요? 우유, 물, 누구랑 중에 고르세요. 나 누구랑 얘기하니? 우유 말고 우유하고 물. 엄마가 뭐 아무리 실시겠어요. 소리쳐도 돌아보지도 안 돼요. 않는 영빈이. 엄마가 고민할 만하네요. 위험해. 반면 첫째 영빈이와는 달리 웃음이 많고 너무 활동적인 영후. 너무 힘들어서 영우야 오래는 못하겠다. 너 위험하다 이러면 목이 위험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영후. 표정 좀 엄마의 보세요. 겨울방학이 깜깜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 안녕하세요, 세빈이. 10살 채빈이네 집입니다. 뭔지 모르게 어색한 기운이 흐르는 모녀 사이. 그냥 늘 이런 식이에요. 저는 여기서 일하고 있고 걔는 저기서 할 일을 하고 있고. 좀처럼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없는데요. 혼자 하고 싶어요? 엄마랑 하고 싶어요? 엄마. 왜? 엄마랑 재밌잖아요. 아, 진짜? 근데 엄마는 안 해줘. 왜? 몰라요. 같이 풀어주신다고는 하진 않으세요? 네. 왜? 전혀 안 하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스스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서. 엄마랑 모든 걸 같이 하고 싶은 엄마 바라기 채빈이. 어서 오세요. 도망가는 저 아이가 다현입니다. 왜 이렇게 창피해? 다현이 안녕. 안녕하세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뒤로 숨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게 저는 고민이거든요. 부끄럼쟁이 다현이에게도 꿈이 있는데요. 바로 귀금속을 만드는 주얼리 디자이너. 그래서인지 다현이는 항상 뭔가 손으로 만들고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도 소중히 챙겨두는데요. 잘할 것 같아요. 또 다현이는 부끄러워 대답도 없습니다. 다 때워요. 각양각색, 석양이 다 다른 내 아이.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문으로 듣고 찾아온 곳.
이곳에 속 시원하게 우리 아이에 대해 말해주실 분이 계시답니다. 얼마 되세요? 바로 두뇌 성향 전문가 김영훈 교수님. 에 따라서 판단하고 사고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을 해서 아이를 공부를 시키게 되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마다 두뇌 유형이 다르군요. 브레인 모드란 두뇌 성향을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한 건데요. 이성 좌뇌형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IT의 대가 빌 게이츠입니다. 그리고 감성 좌뇌형은 세기의 경영인이라 칭송받은 잭 웰치와 비슷한 두뇌 성향입니다. 이성 우뇌형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혁신의 대표적인 인물 스티브 잡스와 같은 유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성 우뇌형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헌신의 어머니 테레사 수녀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떤 두뇌 성향을 지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좋아하는 것에 푹 빠지면 주변은 아랑곳 않던 영빈이는 빌 게이츠와 같은 이성 좌뇌형. 규칙 같은 것도 잘 지키고 또 뭐 초등학생이면 본부 기능도 잘하고 또 혼자도 잘 공부를 하고 단점은 좀 융통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융통성이나 창의력은 좀 보완을 해줘야 돼요. 원칙을 중시하는 이성 좌뇌형은 논리로 접근하는 편이 좋고요. 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과 융통성을 길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던 여후는 바로 잭 웰치와 같은 감성 좌뇌형이었는데요. 그 리더 역할을 하고 책임을 지우거나 이러면 잘하고 또 좀 욱하는 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좀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쟁심이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감성 좌뇌형은 성취 가능한 목표를 주고 매일 활동적인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 다른 성향이지만 영빈이는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영훈은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 온 가족이 다 뭉쳤습니다. 잘 해가지고 우리 아들 그냥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하던 채빈이는 스티브 잡스처럼 이성 우뇌형. 엄친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운동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미술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감성이 풍부하군요. 호기심이 많고 민감한 채빈이는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보이는데요. 근데 혼자 뭔가를 알아서 하는 걸 바라는 거는 제 욕심인 건가요? 예, 욕심이에요. 처음에는 혼자 하게끔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고요. 같이 결정을 하세요. 혼자 하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군요. 잡스도 워지니악이라는 그 좌뇌형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래퍼를 잘 보완 키울 수 효과가 있어요. 됐군요. 친구가 있으면 더 잘 할 스타일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성향의 이성 우뇌형은 약점을 챙겨줄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더 잘 성장할 수 있고요. 자주 스킨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걸 채빈이에게 맡기던 엄마가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의견을 존중하며 만든 겨울방학 계획표. 왠지 모르게 설레 보이는 채빈이. 우리 이제 시간표 만들고 붙였으니까 잘 지키자. 작지만 내성적이던 다현이는 테레사 수녀와 같은 감성 우뇌형이었는데요. 수용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남 비교적 잘 챙겨주고. 그 대신 이제 또 단점은 뭐냐면 배려를 하느라고 말하자면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못할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쉽게 주의를 뺏기는 감성 우뇌형. 이 경우엔 직접 해보는 체험학습으로 집중력을 높이고 책상을 항상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엄마가 다현이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다는데요. 바로 주얼리 디자이너가 꾸민 다현이에게 반지를 만들어보는 체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스스로 만든 반지에 자신의 이니셜까지 새겨보고 뿌듯해하는 모습 보이시죠? 엄마한테 만들어주고 싶어. 고마워, 우리 딸 사랑해. 아이 성향을 제대로 알고 나니 웃을 일만 가득한 가족들. 이번 겨울방학이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 같죠? 좋은 정보를 배웠습니다.
보고 나니까 저는요 이성운회 형인 것 같아요. 본인이요? 네. 왜요? 어떤 저는 면에서요? 이 스티브 잡스 형. 그 제가 검은색 10년을 터틀넥을 봐왔는데 좋아하거든요. 전혀 그런 적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저 중에 분명한 건 우리 장관님께서는 그냥 우리 동네 형 같으세요. 뭐든지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이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적성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쎄요, 아이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좀 더 길을 살려주는 게 좀 더 부모로서 좀 현명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타입도 여러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 주변에 정말 이것을 정확하게 해답을 알고 계신 분이 있어서 특별히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그렇죠.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우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토익 5회 만점. 모델, 밴드 보컬, 태권도 공인 4단, 뮤지컬 오디션 합격에 이어 영어 뉴스 앵커, 강사 그리고 저자 활동까지. 외국 유학 한 번 없이 외계인 스펙을 자랑하는 엄친아 김주우 아나운서. 화제의 드라마 상속자들이 안녕하십니까 SBS 컬처 클럽의 김. 그렇다면 그의 성공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치열한 고민과 노력 끝에 꿈을 찾았다는 그만의 노하우를 들어봅니다. 제 고향이 어딘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일단 서울은 아닌가 봐요. 시골 사람이라고 거 보니까. 예. 아닙니다. 외계예요. 네, 외계 아니고요. 저기 강원도 영월이라는 정말 산 좋고 그죠? 공기 맑고 물 맑은 그런 곳입니다. 산골에서 이렇게 뛰어놀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활기차고 이런 면도 있었지만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동네에 새로운 학원이 들어온다 하면은 뭐 서예, 웅변, 뭐 수영, 컴퓨터, 태권도 가리지 않고 정말 어머니를 졸라서라도 꼭 그것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근데 한편으로는 또 끈기가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원을 잘 다니다가도 흥미를 잃으면 또 이내 그만둬버리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아무 특징 없이 유년 시절을 쭉 보내고 나서 중학교를 입학하게 된 거예요. 저는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고백하자면 정말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다니는 거고 또 공부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좋아하는 과목도 특별히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목표도 없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중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근데 이때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저희 학교에 미국인 원어민 선생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절차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 원어민 선생님이 머무를 곳을 이제 정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그 학교에서 어머니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가 손을 번쩍 드신 거예요. 저희는 숙식비를 무료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희 집으로 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신 거죠. 저와 상의 없이요. 그렇게 해서 이 커비 선생님이 제 인생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발음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구수하고 들으면 왜 향토적인 그런 발음 있잖아요. 뭐 I'm fine, thank you 뭐 이런 그런 발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간장 공장 공장장이라는 게 있듯이 이 영어에도 발음을 교정할 수 있는 이 문장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tongue twister라고 하는데요. 이 tongue twister를 저는 이 선생님과 정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따라하고 I'm fine, thank you가 I'm fine, thank you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걸 느꼈던 거예요. 재밌죠? 한번 여기 여러분들도 같이 그 tongue twister 간단하거든요. 좀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Ice cream, ice cream, you scream, you scream, for ice cream, for ice cream. 이 노래 하나를 시켜도 커비 선생님은 그냥 부르게 하지 않았어요.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이렇게 부르지 마라. 이왕 하는 거 영어답게 해라.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불러라.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네,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된다. 그렇게 저 스스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던 무렵 커비 선생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주우야, 그러면 이제는 스피치 대회를 한번 나가보자. 그냥 여기에서 이럴 게 아니라 무대, 대회에 나가서 너 자신을 한번 표현을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용기를 얻어서 숫기가 없는 내 성격을 좀 고쳐보자 이런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연극팀을 친구들이랑 결성을 해서 군대회를 통과하고 또 도대에 나가서 또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가속도가 붙듯이, 왜냐면 성취감이 느껴지니까요. 좀 더 해볼까 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1인 5역으로 제가 스피치 내용을 구성해서 고등학교와 대학부를 통틀어서 열린 그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타게 됩니다. 네, 정말 놀라운 변화죠. 왜냐면 정말 영어 열등생으로 시작했거든요. 아까 발음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다름 아닌 이런 어떤 큰 상이 주어진 것도 너무너무 고마운 일인데 제 스스로 그때부터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구나. 이게 내가 잘할 수도 있을 법한 일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학교 생활에도 흥미가 붙기 시작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걸 남들도 인정해주고 즐겁게 학교를 다니니까 또 자연스럽게 성적도 오르고 뭐 일석삼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 학창시절 누구나 다 한 번쯤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학창시절, 소중한 학창시절에 그냥 단순히 공부만 잘해야지라고 지나치는 것보다는 과연 내 곁에는 어떤 기회가 왔는지, 또 내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뭔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경쟁력을 꼭 길러주세요. 그게 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영어나 중국어 꼭 이런 외국어여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미술도 좋고요, 노래도 좋고요, 뭐 요리 게임 다 좋습니다. 자신만의 경쟁력을 개발해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간다면 언젠가는 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기회의 문이 여러분 앞에 열릴 거고, 또 소중한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설수연 씨도 오늘 좀 해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시간이 저한테 오늘 너무 소중했고요. 사실 정말 노는 것과 공부는 따로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했었는데 노는 게 공부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둬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많은 걸 체험할 수 있는 자유방학제를 저는 좀 미리 좀 써봐야겠어요. 정말요? 네. 이번 겨울에 학원 계획을 세우셨다 그랬는데 싹 다 치워버리고 네네. 자유방학제로 이번에 쭉 가보겠습니다. 정말 칸변합니다. 예. 최기한 아나운서 아시죠? 제가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 그럼요. 예, 동물농장. 거의 동물농장에 강아지 목소리로 강아지 우리나라에서 돼지 제일 뭐 잘 다 내세요. 아시잖아요. 예, 동물 메소드의 1인자라고. 동물농장에 보면은요, 그레이하운드라는 개가 있어요. 예. 달리는 걸 무척 좋아하는 개인데 사람 욕심에 그 개와 함께 하고 싶어서 좁은 집안에 그 개를 가둬놨습니다. 그 개는 아파요. 시름시름 아파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대단한 꿈과 끼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고 키워주는 그런 교육으로 같이 나가면 우리 교육이 정말로 훨씬 더 훌륭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 원을 잡아라. 대국민 투표를 시작합니다. 소티 1000만 원을 잡아라. 그 1000만 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첫 번째는 수상한 황어떼. 나는 세상 태어나서 처음 봐. 두 번째는 위기일발 119 구급대원의 한밤의 인명 구조 현장. 세 번째는 수영하는 고라니. 당황했어. 고라니가 어떻게 수영을 해? 이름이? 네 번째 후보는 알 속에 알이 된 놀라운 영상. 우와! 과학적으로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없지. 우와! 다섯 번째 후보는 킥보드 타는 할머니. 천재가 끝내주고
6번째는 사람 이청소해주는 앵무새. 7번째는 뿌려야 보인다. 이색 샌드 아트. 8번째 국립재활원 신축공사장의 화재 진압 현장. 9번째는 말과 함께 이색 스키를 즐기는 사나이. 마지막 10번째 쓰레기를 줍는 청소견까지. 10편의 영상 중에 시청자 여러분의 투표로 1,000만 원의 주인공이 결정됩니다. 지금 투표해 주세요.